근데 전반적으로 판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오전에 국민의힘 뭐 대변인하고 통화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거의 만 2년이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총선이잖아요. 네. 연차로는 3년 차지만, 그러니까 그 만 2년에 걸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죠. 네. 총선은. 그래서 잘했다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여당이 유리한 선거가 될 텐데 네. 그 반대 상황 아닌가. 어쨌든 이번 총선은 야당의 시간임은 분명하다. 네. 근데 야당이 잘해서 야당의 시간이 되는 건 결코 아니고 네. 왜냐하면 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야 공천 저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장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정치 세력이 어디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될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정치 세력으로 지금의 여당이 더 많은 지목을 받았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판세는 뭐 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판세 아닌가. 근데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이후의 선거에도 또 야당이 유리할 거냐? 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네. 예. 저도 뭐 어제 부산에 이제 출장 갔었는데 택시 기사분한테 여쭤봤더니 야당은 그럼 잘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다고 하는데 잘못한 거 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네, 하여튼 부산이라는 걸 감안하지 않더라도 그분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 학생들 보면 5월 달에 항상 중간고사 치잖아요. 네. 그리고 4월에 학기 끝날 봅니다, 때 학기 끝날 때 기말고사 네, 치는 그죠. 거고 정권 시작한 지 한 2년 거의 다 돼가니까 중간고사 보는 거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동안 성적표는 사실 어느 정도 보여줬어요. 한 6개월 전에 보여주셨잖아요.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선거에서. 그때는 아예 이렇게 써서 네. 학생을 준 거고 네. 그 1년 전부터 계속 국정평가 지지율 긍정 부정 쭉 나왔잖아요. 그게 이미 계속 내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채점하고 있다고 보여준 거니까 답은 좀 나와 있었어요. 답을 알면서도 치르는 시험인데 잘 못 치르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쭉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 여론조사 이 내용을 이강윤 소장께서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뭐 쭉 해서 쭉 보셨는데 우세 지역, 열세 지역, 박빙 지역, 경합 지역 쭉 분석을 해주셨는데 예. 전반적으로 이 분석한 내용을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일종의 괴문서인데요. 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정리해 본 건데 예, 그래도요. 예. 작가께 저만 주라고 한부 카피하라고 그랬더니 네. 앵커 권유에 밀려서 유출을 했구나. 네. 사실 투표일이 가까울수록 여론조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거의 뭐 정답은 이제 정해지는 거 아니야? 다들 그러시는데 네. 투표도 여론조사예요. 말하자면 네네. 그렇죠. 그날 딱 한 번 예, 치르는 정부 주관의 여론조사고 예. 허용오차가 없다는 예. 거죠. 그럼 보수적으로 최대한 좀 안전빵으로 한번 네네네. 잡아보자.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해보자 그러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잡자면 민주당이 최소한 160 자력으로 네. 단독 계산만 했을 때 160석은 넘길 것 같다. 민주당이 160석은 그러니까 지금 경합이라고 네. 양측이 주장하는 바가 좀 안 그런 데가 있지만 네. 공이 경합이라고 인정하는 걸 다 진다고 해도 다 예. 민주당이 160개 정도는 가져갈 비례 이게 포함해서. 비례 포함해서 아니면 포함해서죠. 비례 포함해서 포함해서. 지역은요? 민주당이 한 비례를 몇 개 가져갈지는 조금 그건 정말 정밀하게 컴퓨터 계산이 필요하긴 네네. 한데 한 4-5개쯤 가져간다고 치면 비례를. 예. 그럼 그중에 민주당 몫은 뭐 많이 줄긴 하겠지만 그럼 나머지가 145 예. 정도가 이제 지역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190은 갈 수도 있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이름을 걸고는 그렇게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공식적으로는. 네, 이거 지금 예. 방송 공식적으로 예, 하는 거 그렇죠. 아니니까 좀 공식적인 보수적으로 잡아야겠다. 예. 그럼 국민의힘을 보면 네. 아니, 숫자가 민주당으로 가면 너무 커지니까 좀 헷갈려요. 예. 그냥 국민의힘이 확실히 될 수 있는 곳과 힘든 곳을 따져보면 예. 나머지 계산이 예, 역산이 예, 되니까 국민의힘이 예. 최악으로 참패를 하게 되면 네. 비례 합쳐서 예. 103석 4석 아, 103석. 누구는 104석. 뭐 야 간 김에 200석 넘겨가 뭐 묻고 따블로 가 이래가지고 뭐 99 미만 얘기하던데 저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정말 뭐 무슨 뭐 개헌 저지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재부의해서 이길 수 있는 선이 201개잖아요. 예, 예. 그런데 무소속이 가능한 곳이 최소한 하나라고 보고요. 대구 경산의 최경환 의원.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99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빠질 것 같진 않아요. 아주 국민들께서 많이 화가 나 계시지만 그래서 국민의힘이 현재 경합지를 다 놓치고 심지어 부산 해운대 갑도 지금 시소다 오차범위내에서 딱 붙었다 이 말 듣고 저는 사실 충격받았어요. 아시겠지만 부산 해운대 갑은 서울로 치면 강남 갑입니다. 그렇죠. 뭐 마린시티인가 뭐 예, 백매층 맞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땅값도 예, 비싸고 예. 거기에 현 정부 최고의 주진우 비서관. 네, 뭐 예. 실세라고 옛날 예. 동부지검 있을 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에서 구속시키게 된 맞아요. 예. 그 낙곰수 주진우 말고 그 사람이 갔는데도 해운대에서 지금 팽팽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네. 서울 강남을에서 민주 국민이 붙었다는 것보다 저는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만약에 거기도 놓친다면 네. 국힘은 101개? 101개. 근데 아. 과연 거기까지 갈까? 예. 막판에 갈수록 지금 막 대사도 사위하고 뭐 하는데도 요지부동이라고 하면 막판에 쥐어짜듯이 보수들이 또 한 번 뭉치시긴 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래서? 게 저게 해운대 갑구 부산 KBS 국제신문 조사인데요. 홍순원 후보가 사실은 구청장 출신이죠. 네. 해운대 구청장 출신. 득표력은 있다는 얘기죠. 예, 43. 주진우 후보가 39. 저기는 원사이드하게 주진우 후보가 이길 거라고 예측. 당연히 이겨야 되는 지역이죠. 해운대 갑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43대 39면 오차범위 2 내긴 하지만 네. 저거 남은 몇 차에 뒤집을 수 있을까? 그럼 네. 주진우라는 후보에 대해서 해운대 갑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네. 서울 우리가 그냥 야 해운대는 평소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이고 주진우 이름값이니 뭐니 해서 이상하다 할 게 아니라 거기 계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게 중요한데 네. 만약에 저기서 민주당이 이겨버린다면 네. 이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선거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는 지경이라는 거고 그랬을 때 102, 3석으로도 떨어질 수는 있겠다. 제 그게 기억에 최악인 네. 것 같고. 해운대에서 국힘 쪽이 진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젠가요?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그때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던 김대식 네, 후보 네. 이번에 부산 사상구에 출마했죠. 네. 거기가 당시 홍준표 당대표 아주 최측근이라 그래갖고 그때 보궐선거 때 공천을 그냥 그냥 내려 찍는 거로 받아갖고 네. 보궐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진 적이 있어요. 근데 당시는 예. 아주 당 지지율이 형편없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수준도 안 될 때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 기억에 그때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홍준표 당시 당 대표에 대한 평가도 전국적으로 안 좋을 때예요. 예. 그때 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 아니면 질 수 없는 선거거든요. 그때 해운대 갑은. 홍준표 대표가 있을 때 여당이었나요, 야당이었나요? 그때 야당이었죠. 야당이었죠. 예. 보선은 조직표에다 여당이 좀 유리한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보선 한 번과 지금 메인 게임 일반 총선을 단순 비교하기 좀 힘들 거고 네. 어쨌거나 저 지금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데가 원희룡이 몇 % 나오냐 이게 아니라 네. 해운대 해운대 갑. 해운대갑. 해운대갑에서 정말. 주진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네, 중요하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103석을 언제 했냐면 지난 총선 때 네. 국민의힘이 하지 그거 않았습니까? 지역하고 비례 합쳐서 103개 그렇죠. 나왔죠. 지역이 네. 84, 비례가 19개. 19. 그 다음에 민주당이 180개를 했는데 지역이 163.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이 그렇죠. 17개. 17개. 예. 근데 지금 보면 2%포인트 차로 초접전 지역이 20곳에서 한 30곳 정도가 된다. 예. 이곳의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2, 3% 포인트면 네. 사실 여론조사에서 2% 포인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허용오차 안에 있으면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누구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석 판독 불가 구간 그 말이에요. 허용오차란 말을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그중 지금 500명 조사하잖아요. 선거구는 대선은 1000 샘플이지만 대개 네. 500명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네. 신뢰도 95%에. 이 말이 뭐냐면 100번을 던지면 95번, 95번은 예상대로 나오는데 나머지 5번이 틀릴 확률이 위로 4.4, 아래로 4.4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2, 3% 포인트 차이는 허용오차 4.4를 두 개 합치면 8.8이잖아요. 약 9% 안에서도 굉장히 안쪽 낮은 쪽에 있기 때문에 언제 뒤집어져도 아무 할 말이 없다는 뜻인데 팥뿌리 같은 거 한 번 더 나오면 그냥 말로 할 필요 없이 문 닫아야 되고요. 아유 저 좀 누그러지겠어 풀어지겠어 하면 2% 포인트는 언제라도 사실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특히 이해찬, 이재명 등등이 말조심 하는 예, 예. 이유가 딱 그겁니다. 조금만 역한 말 나와버리면 예. 부자 몸조심이라더니 왜 저래 예. 하고 화내기 시작하면